안녕하세요. 저는 35년차 트레이너고요. 현재까지 3,000명을 무려 30억을 감량시킨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너입니다. 3,000명을 30톤 이상 감량시키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배불리 먹고도 살이 빠지는 방법이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 배부르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은 포만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걸 충분히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주면 몸에서 알아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음식, 영양소 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이 3끼, 5끼, 7끼 나눠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배고픔을 참다가 한 끼를 배부르게 먹으면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배부른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을 단순히 좀 굶어서 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의 개념이 좀 맞는 건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굶는다고 생각하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발장은 돈이 없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는 굶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은 아놀동은 굶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공복을 두고 그리고 한 끼를 제대로 먹기 때문에 이거는 굶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클린 16, 16시간을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좀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이어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누구의 권유나 주변의 SNS에서 멋진 분들을 보면서 나도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실패하는 것 같고요. 보통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몸에 많은 찌꺼기를 만드는데 청소 시간을 오래 둬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면은 포만 호르몬이 더 예민해져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는 몸이 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단순하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프로를 TV에서 보고요. 여기서는 금식만 하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대서 제가 정말로 힘들게 20시간 금식한 다음에 돈가스, 그 다음에 떡볶이, 짜장면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웬걸요 여러분, 오히려 한 끼를 먹었는데 체중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하고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무거나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도 11년간 이제 간헐적 단식을 루틴을 이어온다고 들었는데 이제 올바른 간헐적 단식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16시간, 18시간, 20시간, 24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그 금식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음식을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기분에 의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날의 상황에 봐서 12시간, 14시간, 어떤 날은 8시간 무너뜨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최소한의 음식 양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거지 무조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강박적으로 그걸 지키다 보면은 간헐적 단식에 실패할 수 있으니 여러분 처음부터 저 따라서 16시간, 18시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나면서 식단을 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보디빌더여가지고요 여러분 하루에 보통 5끼에서 7끼를 먹었는데 보통 시즌이 끝나는 10월에서 11월이 되면 그때 동안 못 먹었던 거를 많이 먹어서 겨울에는 120kg에서 130kg 그 다음에 대회 준비를 하는 여름에는 90에서 95kg를 유지했는데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11년 동안은 항상 간헐적 단식을 16시간 하고 16시간 이후에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더니 현재 체지방 10%에서 11%대를 유지하고 있고 체중은 93에서 94를 1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신 게 100일 만에 28kg 감량에 성공하신 경험을 통해서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체지방도 없고 좋은 몸을 갖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저희 아들 성호를 임신했을 때 아내가 저녁마다 입덧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먹고 있는데 혼자 먹으면 맛이 없다고 해서 같이 쭉 그렇게 몇 개월을 먹다 보니 제 체중이 무려 120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늘다 보니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대사성 질환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그때 이제 아내에게 출산 이후에 체중이 많이 빠졌지만 그 살쪄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100일 동안 한번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해서 무려 28kg를 100일 동안 감량했고 그 몸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요했던 방법도 간헐적 단식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저희 아들이 올해 29살이니까 그때면 꽤 오랜 시간이라 간헐적 단식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클린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를 성공했습니다. 그럼 그 클린 음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자연에서 멀어지면 질병이랑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클린 음식은 공장이나 어떤 특정 그 장소에서 가공되지 않고 밭이나 뭐 농장이나 목장에서 바로 온 고기나 과일, 채소 이런 거를 클린 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사람인지라 케이크도 먹고 그다음에 떡도 먹고 이제 얼마 안 남으면 또 초콜릿을 주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먹는데 8대2 법칙이라고 좋은 음식을 80% 채웠다면 나쁜 음식은 20% 정도 먹으면 건강상에 무리하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공복 첫 끼가 하루를 좌우한다고도 하는데 그럼 아침에 먹으면 좋은 메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간헐적 단식 시간인데도 배가 고플 때는 양파랑 양배추를 다진 다음에 거기에 계란 스크램블을 해 먹는데 계란은 지방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특히 탄수화물은 채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에 스크램블 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쁘신 직장인분들은 구운 계란 3개 정도에 바나나 하나 정도 드시면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막 씹는 거 없이 단백질 쉐이크 같은 유동식으로 이제 아침을 해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파우더를 먹는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이제 씹어주는 것도 우리 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건치거든요. 그래서 씹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되 부득이하게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면 그때는 단백질 파우더나 단백질 바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공복에 올리브유랑 레몬즙을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게 좀 유행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레몬즙은 따로 타 먹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 한 잔 마시고 올리브유를 먹는데 좋은 기름을 먹어주면은 포만감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원으로 빨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침에 레몬즙에 올리브유 먹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금물은 어떤 그 효과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밤새 몸에 있는 그 노폐물을 배출하느라고 몸에 미네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에 소금 5g 정도 타서 마셔주시면 밤새 피곤했던 몸이 개운해지고 미네랄을 채워주니까 건강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내장 지방을 빨리 빼려면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보통 그 탄수화물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그래도 초반에 체중이 좀 빠져야지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은 간에 있는 탄수화물과 근육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사용해서 에너지로 쓰다 보면은 보통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 1g당 수분이 4g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끊어주면 보통 1g의 탄수화물이 5g의 수분과 같이 빠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이 빠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초반에 며칠 정도는 탄수화물을 끊어주시고 운동을 하시면 체중이 빠져서 기분도 좋으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하셔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제가 탄수화물을 끊어보니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끊으면 굉장히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되니까 한 3일 정도만 조금 이 약물과 한번 참아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좋은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로 일정량을 드시면은 지치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탄단지 비율을 4:4:2로 하고 있는데요. 단백질 4, 지방 4, 탄수화물 2를 먹는데 탄수화물 2 정도면은 보통 제 하루 칼로리가 3,500으로 계산하면 햇반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한 끼를 먹을 때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그 탄수화물을 저는 이제 양배추나 아니면은 파프리카 같은 채소로 먹게 되면 더 많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도 생기고 칼로리는 적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외부에서 뭐 국밥을 먹거나 비빔밥을 먹을 때 공깃밥 한 공기 정도 먹고요. 평상시에는 고기하고 그다음에 채소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4:4 이렇게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방을 좀 적게 먹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으실 텐데 지방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소든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다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특히 우리가 먹는 가공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방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4 정도 먹고 단백질 4, 탄수화물 2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지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까 이제 채소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채식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육류 없이 채식만 해도 좀 괜찮은 건지.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채식만 하다 보면은 결핍되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채식을 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말리진 않지만 이왕이면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뭐 식물과 동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적당히 골고루 드시는 게 저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운영하신 채널에서 체지방 7%를 유지하는 저탄고지 메뉴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레시피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닭 가슴살은 먹지 않고요. 닭 다리나 닭 날개를 즐겨 먹고 그다음에 족발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곱창 좋아하고요. 그리고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제가 보디빌더 시절에는 닭가슴살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탄고지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을 충분히 먹어도 그렇게 지방이 끼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건강상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을 만드는 주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남성을 남자답게 근육질 몸을 만들어줘서 적당한 지방을 먹으면 이쁜 여성의 모습과 멋진 남성의 모습을 만들 수 있어서 지방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지방 드시되 피해야 될 거는 가공 지방을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튀겨지는 기름, 산패된 기름 같은 것만 조심하시고 뭐 삼겹살이나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은 그렇게 해롭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음식을 부탁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음식을 해 먹는데요. 남자다 보니까 뭐 요리 실력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된장 국물에다가 버섯 같은 거랑 채소를 많이 넣고 그다음에 우삼겹을 넣어서 끓여 먹는 아니면 차돌박이를 넣어서 끓여 먹는 된장국이 있고요. 그러면 저는 보면은 냄비채 그대로 꺼내놓고 영상을 찍으면서 먹는데 남자니까 칼질도 다 하기 싫어서 가위로 투박하게 자르고요. 그리고 그냥 대충 해서 먹는데 여러분 어차피 음식은요 입에 들어가면 영양소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김치찌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치찌개는 앞다리살이 지방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앞다리살을 사고 그냥 물을 넣고 그 다음에 김치를 넣고 끓은 다음에 고기를 넣고 펄펄 끓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고 그냥 건강한 식사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메뉴로 그 살 안 찌는 말차 프라푸치노 레시피 그 쇼폼에도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얻었더라고요. 그 주문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차 프라푸치노를 먹는 경우는요. 다양하게 뭐 아무 때나 먹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저라고 다이어트 하는데 매일 먹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끔 낮에 배는 고픈데 마땅히 먹을 게 없을 때 말차 프라푸치노에 생크림을 듬뿍 해서 먹으면은 포만감도 오래가고 또 말차가 항산화 작용에 굉장히 좋거든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서 폴리페놀 효과도 있고 그래서 가끔 먹으면은 살이 안 찌는 것보다 약간 덜 찌는 레시피입니다.
그 뭐 두유로 바꾸고 말차 4번에 시럽 빼고 요 레시피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말차가 4번인데 말차를 4번 추가하시고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유랑 두유를 넣어봤는데 아무래도 말차가 식물이다 보니까 두유는 콩이잖아요. 그래서 두유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시럽을 빼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시럽 빼주고, 그리고 말차 그 라이트 말차라고, 말차에도 기본적으로 설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말차를 라이트로 바꾸면 말차 자체도 시럽이 전혀 안 들을 게 있으니까 씁쓸함합니다. 근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거 드시고 굉장히 역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몸에 좋은 건요, 오래 먹다 보면 맛있거든요. 그 대신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생크림을 듬뿍 올리잖아요. 그러면 처음 생크림은 한 입 먹고요, 나머지는 잘 저어서 먹으면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휘핑크림을 넣는 이유도 그 포만감 때문인가요?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만감도 있지만 동물성 지방은 건강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포만감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생크림을 올려서 먹고 있습니다.